네, 오늘도 무거운 마음으로 로잉머신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5000m를 보여드릴 텐데요. 5000m는 제가 자주 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조정에서 레이스는 주로 5000m, 2000m가 가장 많은데요. 한국에서는 주로 2000m 레이스를 많이 합니다. 이제 생활체육 선수들은 2000m 레이스를 하기보다는 1000m 레이스를 많이 하지만 저는 조정인의 긍지를 가지고 2000m 레이스를 목표로 항상 훈련하는 편입니다. 1000m와 2000m의 차이라면 2000m의 경우 조금 더 유산소 능력이 많이 요구되고 레이스 기간이 아무래도 길기 때문에 정말 이러다가 죽고 싶겠다라고 느껴지는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5000m를 탈 텐데요. 주로 5000m 연습을 하면 20분 안팎으로 끝납니다. 언제나 그렇듯 시작은 가볍습니다. 5000m 중 1, 2km 정도는 정말 가볍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초반에 너무 오버페이스로 가다간 후반으로 갔을 때 레이트나 또 자세를 잡지 못하고 다 망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로잉머신에서는 아무쪼록 기록이야 나오겠지만 실제로 배를 탔을 때 이런 경우에는 팀 전체에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잉머신을 탈 때도 본인이 레이스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페이스를 충분히 계산을 해서 그런 부분을 몸에 체득하여 레이스에 임하는 게 좋습니다. 방금 언급한 레이트라고 하면 1분에 몇 번 노를 젓는지에 대한 지표인데요. 보통 2000m 레이스의 경우 30에서 34 정도 레이트, 그 말은 즉슨 1분에 30번에서 34번 절 수 있는 속도라고 하고 5000m의 경우 24에서 26 정도를 잡고 가려고 하는 편입니다. 막상 배나 로잉머신에 앉아서 노를 저으면 정말 빠르다고 느껴지는데 이렇게 제가 타는 걸 영상으로 보면 어딘가 여유로워 보이고 힘들지 않아 보여서 굉장히 억울합니다. 조정은 다른 스포츠와는 다르게 대단한 테크닉을 요구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하지만 러닝이나 또 자전거 같은 운동처럼 정확한 자세로 노를 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론 로잉머신 위에서는 노를 컨트롤하는 디테일한 테크닉이 발현이 되지 않지만 로잉머신 위에서라도 바디모션 같은 부분을 꼼꼼하게 신경 쓰면서 타는 게 중요합니다. 저처럼 머리를 돌려주고 카메라를 의식하고 힘들어서 머리를 위아래로 젓고 기립근에 힘을 빼고 코어에 힘을 빼는 그런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다리가 먼저 펴지고요. 그 다음에 몸이 뒤로 살짝 넘어가고 그리고 팔은 크게 힘을 주지 않고 내가 상체와 다리로 만들어낸 힘을 뒤로 전달한다는 느낌으로 저어줍니다. 조정에서 대부분의 힘은 다리에서 나옵니다. 제가 조정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오해는 팔 힘이 정말 셀 거라는 말인데요. 사실 조정은 거의 하체 운동이라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하체, 그 다음에는 상체, 마지막으로 팔 순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쿼트를 많이 하고요. 요즘에는 안 하던 데드리프트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정은 기본적으로 다리로 밀고 상체로 당기는 운동이기 때문에 턱걸이도 많이 하려는 편이죠. 그래도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유산소 능력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지 않으면 결코 로잉머신에서 혹은 배 위에서 좋은 기록이 나올 수 없습니다. 특히 2000m 레이스, 5000m 레이스의 경우
레이스 구간 약 70% 정도는 유산소계를 사용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조정 선수들이 웨이트를 많이 할 거라는 오해를 받는데 사실 유산소 운동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실제로 웨이트를 하더라도 스트렝스 위주의 훈련보다는 제법 고반복으로 웨이트를 하곤 하지요. 제가 웨이트를 하는 영상을 보시더라도 저는 주로 10회 이상을 꼭 반복하는 편입니다. 한 세트에 10회 이상, 3세트, 4세트, 5세트 그렇게 운동을 해주어야 어느 정도 조정에 도움이 되는 훈련을 할 수 있지요. 물론 제가 무게가 너무 높아지면 무서운 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골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작한 지 5분이 넘어가고 있을 텐데요. 보통 2분에 500m 정도를 갑니다. 물론 거리가 더 짧은 레이스를 할 때는 더 높은 페이스로 타기 때문에 2분 밑으로 500m를 가야 합니다. 주로 생활체육 실내 조정 경기, 즉 로잉머신 경기를 하면 짧게는 300m부터 길게는 1000m 레이스를 하는데요. 이럴 때는 500m를 가는데 1분 30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모든 스포츠가 그렇듯 스플릿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보통 러닝에서는 1km당 걸리는 시간을 기본 단위로 사용하죠. 조정에서는 그 단위가 보통 500m입니다. 컨셉2 로잉머신이 가장 유명한 이유도 이것이 한몫을 합니다. 와트를 보고 계산을 할 때도 있지만 보통 조정 선수들이 가장 많이 보는 속도의 단위는 500m 스플릿입니다. 그래서 제가 500m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컨셉2 로잉머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크로스핏 박스나 아니면 조정을 시작을 할 때 거의 90% 이상 컨셉2 로잉머신이 놓여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왜 굳이 비싼 컨셉2 로잉머신을 타느냐 하면 컨셉2가 체감상 배와 가장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배에서 500m 스플릿이 2분 00일 때 컨셉2에서 느껴지는 2분 00이랑 거의 흡사합니다. 주로 컨셉2는 포어라고 해서 넷이서 젓는 배를 레퍼런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컨셉2에 나오는 스플릿이 내가 4명에서 타는 배를 탔을 때 나오는 스플릿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똑같이 4명이 있고 배 위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테크닉을 냈을 때 지금 컨셉2에 나오는 기록이 비슷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채널에 다른 영상을 보시면 포어를 타는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에서 제가 타고 있는 배는 너클이라고 하는 레저용 배입니다. 컨셉2의 경우 레이스 보트를 레퍼런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레저배에서는 컨셉2보다 더 기록이 안 나오는 편입니다. 아무튼 여러가지 이유로 많은 조정 선수와 크로스핏 박스에서 컨셉2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컨셉2가 많은 사랑을 받는 데는 또 유지 보수에 큰 강점이 있습니다. 컨셉2는 한번 구입하시면 거의 평생을 사용해도 될 정도로 내구성이 좋은데요. 그 이후에는 컨셉2 자체의 구조가 굉장히 단순한 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끔 컨셉2를 분해해보면 그냥 도르래
그리고 고무줄, 체인, 그리고 선풍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자전거보다 훨씬 더 단순한 구조입니다. 대신 오래 사용하게 되면은 컨셉2에 있는 고무줄이 너무 늘어나거나 아니면 체인에 기름때가 너무 많이 끼고 선풍기에 먼지가 쌓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집에서 정말 간편하게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가끔 물이 들어있는 그런 로잉머신을 보셨을 텐데요. 물론 그것들도 그 나름의 장점이 있겠지만 물을 채워줘야 되고 또 세척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지보수의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들어있는 물의 양에 따라서 가해지는 저항이 다르기 때문에 컨셉2만큼 정확하게 그리고 실제 배와 가깝게 나의 페이스를 체크해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물탱크가 있는 로잉머신도 나름의 강점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게 뭔지 모르지만요. 아무튼 컨셉2 로잉머신은 유지보수 면에서 그리고 내구성에서 무엇보다 가장 실제 보트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혼자 자취를 하지만 집에 컨셉2를 두고 운동을 하는 이유도 이렇게 한번 사두면 제가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평생 이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만약 어떻게 목돈이 생기신다면 컨셉2 한 대를 장만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또 보관이나 이동에도 굉장히 큰 강점이 있습니다. 컨셉2는 제가 지금 발을 대고 있는 스트레처라는 부분을 기준으로 레일과 몸통이 분해가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전에 살던 집은 지금 집보다 훨씬 더 좁았음에도 컨셉2를 보관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동에 있어서도 굉장히 간편한데요. 제가 정확한 무게는 생각이 나지 않지만 사람 혼자서 들고 옮기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고, 그리고 실내에서 이동할 때는 바퀴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차에 싣기도 용이하고 어느 정도 세단이나 잘하면 경차에도 넣을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장점보다 가장 뛰어난 장점은 이렇게 핸들을 당겼을 때 로잉머신에서 나는 경쾌한 소리입니다. 정말 이거는 로잉머신을 타본 사람들이라면 알 텐데요. 이렇게 힘차게 핸들을 당겼을 때 나는 소리가 정말 중독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동차를 고를 때 주행감이 굉장히 중요하듯 로잉머신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찰진 바람 소리, 그리고 줄을 당겼을 때 내 팔에 전달되는 감각이 정말 재밌습니다. 운동에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5000m를 시작한 지 약 13분이 지났습니다. 이쯤 되면은 5000m 중 거의 절반 이상을 왔을 테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슬슬 고통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심박수가 160 이상 170대까지 왔을 것이고, 이제는 유산소계를 지나서 몸에 젖산이 많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몸에 젖산이 쌓이기 시작하면 몸에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영상 속에 저도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고 괜히
어깨만 긁는군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호흡과 자세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조정은 허리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오는 스포츠입니다. 특히 캐치라고 해서 다리를 펴기 직전의 동작에 허리에 굉장히 많은 부담이 오는데, 이것은 데드리프트나 스쿼트 시작 동작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데드리프트를 할 때 허리에 힘을 주지 않고 그냥 무게를 들어버리면 허리가 바로 아작이 나지요. 디스크는 내 허리에서 나와 나를 죽을 때까지 괴롭힐 겁니다. 저도 실제로 자세를 좋지 않게 한 상태로 오랫동안 조정을 해서 한동안 허리 디스크로 고생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상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정확한 자세로 캐치 타이밍에 허리에 힘을 단단히 주고 다리를 먼저 쭉 뻗어 주어야 합니다. 조정에서는 호흡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든 유산소 운동이 그렇겠지만 내 호흡 타이밍이 깨져버리면 숨쉬기도 힘들고 무엇보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후달리게 됩니다. 내 나름대로 한 번 한 번 노를 젓는 매 스트로크마다 리듬감을 충분히 살려서 호흡을 하는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해두어야 합니다. 다리가 다 뻗어지고 허리가 뒤로 넘어가고 팔이 접혔을 때 이 타이밍을 조정에선 피니쉬라고 부릅니다. 배에서 노가 물 밖으로 나오는 타이밍이죠. 바로 이때가 제가 숨을 크게 뱉어주는 타이밍입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제가 츠스 하고 숨을 뱉는 걸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조정에서는 리듬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흡이라는 요소도 리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연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마다, 팀들마다 조정은 크게 두 가지 동작으로 나뉩니다. 노가 물을 힘차게 미는 동작과 그리고 노가 물 밖으로 나와서 다시 캐치까지 돌아가는 동작입니다. 다리가 펴지고 상체가 뒤로 넘어가고 팔이 접히는 리듬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비슷합니다. 물론 조금씩의 차이는 있고 물속에서 힘을 주는 타이밍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를 수 있지만 육안으로 구분되는 수준은 아니지요. 하지만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피니쉬에서 캐치까지 노가 물 밖으로 나와서 캐치까지 돌아가는 이 쉬는 타이밍의 리듬이 정말 사람마다 팀마다 많이 다른 것을 느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팔을 빨리 뻗어주고 또 상체를 다시 캐치로 돌아갈 수 있는 각도로 만들고 다리를 천천히 접는 리듬을 선호합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타와서 그런지 이게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물론 배를 타게 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앞에 사람의 리듬을 그대로 카피해야 됩니다. 내가 카카시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앞 사람이 다리를 뻗는 타이밍, 상체가 넘어가는 타이밍, 팔을 접는 타이밍, 다시 팔이 펴지고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고 다리가 접혀지는 타이밍, 이 모든 것들의 싱크로를 정확하게 맞춰야 합니다. 이제 5000m를 시작한 지 18분이 조금 지나갔습니다. 이쯤 되면 매 스트로크 내가 다음 스트로크를 할 수 있을까 스스로를 의심하며 노를 젓게 됩니다. 확실히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더욱 표정도 안 좋고 호흡도 많이 거칠어졌지요. 그리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자세도 간혹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온 정신을 부여잡고 유지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도 남은 거리가 500m도 안 남았기 때문에 로잉머신이 보여주는 남아있는 거리를 보며 희망을 갖고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줍니다. 이제 다 끝나고 돌이켜보니 여기서 힘을 더 내지 않은 게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 정말 죽을 똥살똥 했으면 몇 초라도 기록을 단축할 수 있었을 텐데 이때 사실 굉장히 겁이 났습니다. 조정을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지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한다고 말을 하지만 사람은 100% 최선을 다할 수도 있고 90% 최선을 다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5000m가 끝이 났네요. 신발을 풀어주고 언제나 그렇듯 바닥에 들어 눕습니다. 여러분,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았고 제가 배 타는 다른 영상들도 또 헬스하는 영상들도 한 번씩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응이 좋으면 제 강아지 영상도 종종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나면 강아지가 와서 제 땀을 저렇게 핥아 먹습니다. 혹시 왜 저러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